모두들 말한다. 수학은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고. 나는 정말 묻고 싶다.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을 이해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면 그들은 한 발 물러선다. 그 다음 단계인 문제풀이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런 정말 하나마나한 말들이다. 예를 들자. 집합을 배운다. 집합의 뜻을 배우지 않은 채 뭘 더 할 수 있지? 집합의 기호를 익히지 않은 채 더 할 수 있는 게 있나? 수학에 있어 개념 이해란 말은 하나마나한 말이다. 모든 공부에 있어 용어와 기호는 가장 기본이다. 수학만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 더 이상 개념 이해, 심화 이런 말은 하지 말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라 한다. 개념의 적용 단계인 문제풀이 단계 말이다. 갑자기 운동이 하고 싶다. 골프든 축구든 수영이든 개념을 적용하여 배우는가? 이러면 항변할 것이다. 어떻게 운동과 수학이 같냐고. 그러면 나는 묻고 싶다. 어떻게 운동과 수학이 다르냐고. 개념과 문제풀이는 별개다. 반복적 문제풀이는 개념의 적용이 아니라 문제 푸는 속도에 관한 얘기이다. 시험에 있어서는 속도가 중요하기에 반복적으로 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확히 얘기하자.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반복적, 기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개념과 문제풀이는 본질적으로 연관이 없다. 세 번째 단계는 응용력을 키우는 심화 문제풀이 단계다. 역시 묻고 싶다. 정말 응용력이 키워지는지 또 묻고 싶다. 응용력이 무엇인지. 어려운 문제들을 풀리면 응용력이 키워지나? 도대체 어느 정도를 풀리면 응용력이 키워지지? 도대체 몇 개월 정도면 키워지는가? 2달, 석 달, 6개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자 누구인가? 확신할 수 없다면 말하지 말자. 솔직하게 말하자.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리다 보면 수학 실력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즉 기대감과 희망사항이다. 개념 이해, 문제풀이, 심화 문제풀이 이 세 가지 단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아니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3등급을 맞을 수 있지? 3등급까지 가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해놓고 가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3등급을 넘어 2등급 더 넘어 1등급 더 넘어 만점까지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응용력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학생 하나가 온다. 쌤, 문제. 응, 몇 번? 21번? 22번? 이거 왜 안 풀려? 아이 참, 모르니까 물어보죠. 아, 그러니까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고. 이상한 듯 나를 쳐다본다. 다른 학생 하나가 또 온다. 쌤, 이 문제 여기까지는 접근이 됐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지 못하겠네요? 아님 아예 문제풀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둘의 차이를 알겠는가? 너무나 큰 차이다. 문제를 푼 당사자가 자신이 못 푸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 아니, 한 발 양보하겠다. 이유를 모를 수 있다. 정말 모르니까 모르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안 풀리는 이유를 왜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 두 학생 다 문제를 못 푼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두 번째 학생은 차원이 다르다. 생각의 주체성을 갖고 있다. 안 풀리는 이유를 고민하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를 100문제, 1000문제 풀면 뭐하는가? 안 풀리는 이유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질문하고 선생님은 한 큐에 풀어준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과 단계별로 질문하며 함께 문제풀이 방향을 수립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려 하는 경우 우리들은 보통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싫은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에 목말라 있다. 이러면 안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은 생각의 주체성이라는 토양 위에서 싹을 틔운다. 응용력, 문제 해결 능력은 푸는 문제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생각의 주체성을 갖고 푼다면 문제 해결 능력은 싹을 틔운다. 시간의 문제도 아니다. 응용력은 1시간 안에도 길러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안 풀리는 이유를 생각의 주체성을 갖고 얼마나 고민하는가에 달려있다.